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넋두리 하듯 이야기하는 거라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건물 청소부 할머니입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은 탄광 일을 하다가 매몰되어 죽고 가난 때문에 고아원에 맡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혼자 몸으로 돈을 벌어서 3년 뒤에 찾으러 오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외국으로 입양되어 버린 뒤였지요. 그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아이를 찾으러 가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손에 끼어진 결혼 반지를 보며 언젠가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아파트 공사장 구내식당인 한바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식당 한켠에서 새우잠을 자고 식당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요. 그렇게 여기저기 공사판을 옮기며 한바집에서 일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던 사장님 부부는 저에게 한바집을 인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업종이 일은 험하지만 수입은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1987년에 모아둔 현금 5천만 원으로 한바집 사장이 되었지요. 여자 혼자 한바집은 힘들었지만 지난 10년간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어찌저찌 꾸려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995년까지 한바집을 운영하며 제법 많은 돈을 모았고 공사가 전국에서 진행되었기에 집도 없이 식당 작은 방에서 숙식하며 돈을 모아 아들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지요. 그러다 IMF가 오고 다들 그렇듯 건설 경기도 나빠져 한바집을 정리해야 했지요. 식당을 정리한 돈으로 집을 얻고 어느 정도의 농지도 구매할 수 있었어요. 건설업자들 어깨 너머로 들은 이야기가 서울은 점점 커지고 주변 도시가 땅값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에 서울에서 가까운 성남시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 후로 아들을 찾기로 했지요. 입양 정보를 알기 위해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폐업한 후였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들의 흔적을 찾는 건 쉽지 않더군요. 제가 너무 오래 아들을 찾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괴로웠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꼭 찾고 싶었어요. 흥신소에 의뢰를 했고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주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아직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요. 마냥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저는 기다림이 힘들었어요. 뭐라도 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잘 되어 번 돈으로 또 땅을 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사는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신도시가 조성될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성남에는 신도시가 조성 중인 곳도 있었기에 이게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저는 땅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지요. 그 무렵 흥신소에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미국의 재미 교포 부부에게 입양 갔지만 13살 때 양부모는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가진 고생을 다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 있다더군요. 인종차별이 심해서 미국에서 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당장이라도 아들을 찾고 싶었지만 막상 염치가 없어서 제가 엄마라고 나설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아들은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건물을 샀어요. 시세보다 많은 돈을 써야 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은 성실했지만 한국말이 서툰 탓에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해서 빚이 많이 있더군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 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가혹했을지 생각하니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건물주가 싼 금리로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며 제 돈으로 빚을 갚게 했어요.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무료로 아들의 가게도 새로 고쳐주었어요. 나에게는 수백억의 돈이 있었지만 그건 아들을 가까이서 지킬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지요. 저는 건물의 청소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주위를 맴돌았어요. 아들도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점점 삶이 자리를 잡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도 30 중반이 되었지요. 아들은 그동안 만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를 싼 값에 지원해 주었고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식이 가까워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느 때처럼 건물 청소를 하며 아들의 가게에 방문했을 때 아들은 약속이 있는지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서 저에게 혹시 어머니가 아닌지 물어보았지요. 저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빼서 보여줬을 때 저도 몰래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목걸이에는 반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제 손에 끼어진 반지와 똑같은 낡은 남편의 결혼 반지였어요.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말했죠. 언젠가 제 손에서 똑같은 반지를 보았을 때 어머니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었고 이제 생각은 확신이 되었다고. 청소부가 되어 있는 저를 보며 어머니가 힘든 세월을 살아온 것 같아 가슴 아파했었다고. 어머니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지요. 아들의 결혼식 혼주 자리에 앉아달라고 이제라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해주었어요. 나는 눈물만 흘리며 아들에게 지난 30년간 못한 미안하다는 말을 미친 사람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죽은 남편이 반지가 아들을 나에게 돌려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30년 만에 찾은 아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며느리와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들의 결혼식은 최고로 해줄 수 있었고 저는 아들의 결혼식에 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집 아래층 아파트로 이사해서 손주를 봐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